어제 아침 출근 시간 김포 도시철도 골드라인에 탑승한 승객 3명이 호흡곤란 증세로 쓰러졌습니다. 온라인에서는 가스테러인가? 이런 반응을 보이면 다른 지역 사람이고요. 놀랍지도 않다 이런 반응이면 김포 시민이란 글이 올라왔습니다. 김포는 황금 들판의 고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열차 이름도 골드라인이라고 하는데요. 어쩌다가 콩나물 시루라는 비판을 받는 건지 해결 방법은 없는 건지 전문가와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지하철을 탔는데 승객이 호흡곤란을 겪는다. 이거 승객들이 너무 많이 타서 그런 겁니까? 일단 그 열차가 작아서 그렇습니다. 이제 김포는 이제 경전차라고 부르는 예. 조금 차량이 작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두 차량을 이제 붙여서 이제 운영을 하는데 이게 정원이 135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두 개 합해서 130. 네네네. 예. 그러니까 좌석이 한 56석이고요. 또 예. 이제 서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정도인데요. 우리 서울 지하철이 딱 한 양, 전 하나가 한 160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거죠. 네. 이거 두 개를 붙여가지고 135명이 탈 수 있는데 서울에 있는 일반적인 지하철을 생각해 보면 한 개 칸에 160명 정도가 정원입니다. 160명 정도 탈 수 있다. 근데 지금 뭐 한 400분 정도가 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이 감당이 안 되는 사이즈인 겁니다. 예. 보니까 이거 열차 혼잡률이 285%라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얼마나 위험한 건가요? 보통 저희가 이제 그 정원은 뭐 135명이어도 예. 한 50% 정도, 그러니까 150%까지는 그래도 뭐 탈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한 150이 되면 일단 열차 내에서 움직임이 불가능하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거의 2배가 되니까 뭐 경험해 보셨겠지만은 손발을 뭐 이렇게 옴짝사상 못하고 이렇게 좌우로 뭐 몸통을 돌릴 수 없는 정도로 정말로 콩나물 시루 그 자체가 되는 상태입니다. 예. 제가 여러 기사라든가 인터넷 반응을 찾아보니까 이거 겨울에 타더라도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땀이 날 정도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휴대용 선풍기 갖고 다니시는 분도 있다. 뭐 이런 글도 있더라고요. 근데 휴대용 선풍기를 아마 이렇게 틀 수 있는 공간도 안 나올 겁니다. 그 정도예요? 가지고 계셔도. 네네. 아침 출근 시간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자칫하다가 만약에 열차가 갑자기 멈춘다. 그러면 뭐 넘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참 그 아이러니한 게 이렇게 콩나물 시루다 보니까 넘어지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예. 결국 이번에 그 이태원 참사 때도 결국 압사라는 굉장히 끔찍한 사고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도 굉장히 숨이 막힐 정도인데 돌발 상황 갑자기 급정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관성의 법칙이 있잖아요. 예. 갑자기 이렇게 뭐 버스 타더라도 이렇게 쏠리기도 하는데 예. 이 상태에서 이렇게 갑자기 압력이 가해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정말 상상하기 끔찍할 정도의 상황입니다. 그 무게가 상당할 걸로 그렇습니다. 보이는데 이렇게 눌리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위험이 좀 우려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죠. 이거 열차 탈 때 뭐 안전 요원들이 이렇게 좀 제어를 한다든가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그 안전 수칙에 일정 정도 이상의 혼잡도가 발생을 하면 예. 뭐 무정차 통과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이제 안전요원을 배치해서 뭐 그 승차를 좀 제지한다라든지 뭐 이런 그 규정은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출근 시간 정말 1분 1초가 이게 정말 그 아까운데 못하게 하면 그 시민들의 또 불만이라든지 항의가 예상이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 승차를 제지한다라든지 예. 심지어 이제 저희가 그 승강장에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개찰구에서 이렇게 진입하는 것도 좀 우리가 좀 그 통제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쉽지 않은 현실적으로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거 결국에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이 열차가요? 네네. 그러면 이거 객차를 늘리면 안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그 김포 골드라인이 편도로 한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그러니까 23편성 그러니까 뭐 예. 버스로 다 23대가 달리고 있는 건데 그 기술적으로 지금 뭐 배차 간격을 가장 땡긴 게 지금 뭐 3분 한 7초 정도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의 구조 가지고는 더 이상 이렇게 그 더 배차를 늘리기가 어렵거든요. 뭐 그리고 이게 또 악순환이 계속되는 게 이제 사람이 많이 몰리다 보면 승하차라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기술적으로 가능한 시간조차도 지키기가 쉽지 않은, 그러니까 연착이 되는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니까 이미 배차 간격이 한 3분 7초 정도. 네, 아주 최대로 예. 최소한으로 줄인 겁니다 지금. 이 정도면 열차가 이제 빨리 오는 편인 거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승객이 워낙 밀리다 보니까 이거 타고 내리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그럼 이것도 시간이 밀릴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그렇습니다. 우려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쭤본 것처럼 객차를 좀 늘리면 한 번에 많은 사람이 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이것도 또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요. 네, 그 일단 지금 이제 이 구조가 이게 일양 편성인데 예. 그 승강장을 가보시면 딱 거기에 맞춰서 건설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 역 자체가 그렇습니다. 예. 두 개의 예, 그, 딱 맞춰서 되어 있습니다. 예, 칸만 딱 설 수 있도록 그렇죠.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참 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사실 가장 유명한 또 그 악명 높은 전철이 9호선이었잖아요. 예. 정말 유명한. 이제 그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공사를 설계를 할 때 조금 승강장을 여유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 지하철 9호 처음에는 이제 내량, 그러니까 네 개를 붙여서 다니다가 예. 이게 뭐 혼잡이 높아지고 이제 사람이 많아지니까 6량, 지금 18량까지 이렇게 늘렸거든요. 근데 김포 골드라인은 이게 역 자체가 딱 정확하게 그 두 량만 이렇게 다닐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예. 뭐 이렇게 열차를 늘릴 수가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아, 그렇군요. 9호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승객들이 많이 타다 보니까 압력이 늘렸습니다. 높았다. 네네. 그래서 이게 열차를 늘려 맞습니다. 나갔군요. 네네. 근데 이제 역을 만들 때 좀 여유 있게 그렇습니다. 열차를 늘리더라도 정차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렇게 설계를 해놨는데 지금 이 골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2량 정차형으로 지금 설계가 네, 됩니다. 이 뭐 이게 말씀이시죠?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제는. 이게 열차를 만약 길이를 늘린다고 하더라도 이거 세우려면은 대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겠네요. 그렇죠. 뭐 이걸 역을 다시 지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건 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어서 예. 그건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 이거 지금 열차를 늘리는 것도 쉬워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역을 뭐 다시 지어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까지 또 해주셨는데 배차 간격을 더 줄이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어렵습니다. 않아 보이고 네네. 그리고 그게 크게 의미가 있을지도 네. 잘 모르겠다. 왜냐하면은 승객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계속 또 밀릴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거 애초에 수요를 좀 잘못 예측한 거 아닙니까? 김포에 신도시도 있잖아요. 뭐 그 당시에 2000년 초반인데 그 당시에 뭐 전문가들이 이제 여러 번 이제 연구를 했기 때문에 아마 수요 예측을 잘못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제 근데 문제가 이제 우리나라의 이 제도가 이제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걸 거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아무래도 이게 워낙 그 타이트하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그 기재부 문턱을 못 넘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9호선 같은 중전철을 이제 가져오자는 이제 계획이었는데 원래는 9호선을 연장하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이었다고요? 예, 그런 이제 그 중전철을. 근데 이제 자꾸 기재부 문턱을 못 놓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의사결정을 한 거죠. 일단 우리 돈으로라도 짓자. 김포시에서 맞습니다. 이게 100% 김포시 재원으로 이게 이제 건설을 되다 보니까 사실 그런 중전철은 불가능하고요. 지금처럼 그런 뭐 조그만 사이즈의 1량짜리의 그런 경전철을 일단 뭐 건설해서 운영을 하게 된 겁니다. 예. 아니 그러면은 이게 결론적으로 그래서 경전철이 들어섰는데 지금 신도시 들어서고 사람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그렇습니다. 거 아닙니까? 그럼 네. 앞으로는 더 혼잡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우려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지금 일단 당장 뭐 그 2000년대 초반에 비해서 인구가 2배가 늘었습니다. 김포시가 예. 이제 그 50만 정도고요. 근데 지금 보면 수도권이 계속 확장되고 특히 한강 이남 쪽 그러니까 그 서측으로의 개발 압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렇다 그러면은 김포시 포함해서 김포시 주변에 인구가 유입되는 거는 이거 뻔하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도 최악인데 과연 앞으로 어떻게 이거를 해결해 갈까 예. 정말 암담한 상황입니다. 예. 어제 기사를 보고 저는 이제 깜짝 놀랐던 게 아니 지금 열차를 탔는데 호흡곤란을 겪을 네네. 정도다. 사람이 쓰러졌다. 이것도 놀라우는데 이후에 기사나 댓글을 봤더니 이게 평소에도 이 열차를 탔다가 이제 내린 승객들이 그 벤치에 앉아서 이제 쉬었다 가기도 하고 뭐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숨쉬기가 힘들고 맞습니다. 어지럼증을 호소하면서 그 정도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거 다른 교통수단 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텐데 요게 또 쉽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쉽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김포가 대표적으로 2기 신도시지 않습니까? 김포 한강. 예. 근데 이거 오래전부터 이제 나온 얘기인데 그 2기 신도시가 이게 교통 대책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다들 뭐 김포뿐만 아니고 모든 2기 신도시 주민들이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런 신도시를 하게 되면
그 교통 대책이 미리 세워지고 선교통되고 이제 입주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신도시가 일단 입주부터 하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그 교통시설에 들어오다 보니까 심지어 또 중간에 뭐 취소되기도 하고요. 뭐 연기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 다 입주돼 있는데 거기에 맞는 그런 어떤 교통시설이 없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김포 같은 경우는 뭐 자동차 이용해서 다니시는 분들도 뭐 하루 종일 그냥 꽉 막혀 있고요. 정체가 심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버스 같은 경우도 이게 뭐 도로가 막히니까 예. 버스가 당연히 그 제 시간에 못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딱 시간을 맞춰야 되는 이제 출근 시간에 당연히 그래도 어쨌든 뭐 시간을 맞추는 김포 골드라인으로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군요. 국토부에서 일단 내년 9월까지 열차 5대를 추가 투입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요건 좀 도움이 될까요? 이제 이게 그 정확히 말하면 이제 그 오량 편성 5편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편성에 이제 차량이 2대니까 10대를 사와서 이제 버스를 5대를 늘리는 셈인 거거든요. 그러면 뭐 지금 23편성에서 5편 늘어나면은 뭐 효과는 있겠죠. 그래서 국토부 발표를 따지면 한 혼잡도가 한 30%는 줄지 않을까? 뭐 이런 예. 이제 예상을 하는데 30%가 줄어도 여전히 살인적인 그런 혼잡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도움은 되겠지만 이게 뭐 상황을 완전히 바꾼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이거 열차를 늘려서도 크게 효과가 없을 수 있고요. 그리고 뭐 그렇습니다. 버스를 이용하거나 차로 이동하는 것도 이제 길이 워낙 쉽지 막히고. 않습니다. 이거 골드라인 문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해법이 정말 있을까요? 진퇴양난인데요. 사실은 핵심은 뭐 이 김포 골드라인의 수송 용량이 이거는 뭐 물리적으로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예. 결국 다른 수단으로 이제 좀 이렇게 전환을 시켜 드려야 됩니다. 근데 일단 뭐 자동차로 전환시키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렇다면은 결국 이제 버스인데 버스도 도로가 이렇게 혼잡한 상태에서 정시성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우리 그 경부속도로에 그 전용차를 놓다 보니까 거기는 이제 빨간 버스들이 빨리빨리 다니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과감하게 김포에서 서울로 가는 도로에 버스 전용차를 만들어야 됩니다. 물론 이러면 또 그렇지 않아도 막히는 그 도로인데 자가 이용객들이 얼마나 또 그 민원이 많겠습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출근 시간에 전용차를 설치를 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또 버스가 항상 적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실제로 버스의 투입 대수가 작은데 예. 이거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과감하게 그 우리 재정을 투입해서 정말로 버스 대수를 늘려서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가면은 뭐 1분에 한 대, 2분에 한 대 이렇게 버스가 온다 그러면 정시성이 확보되고 버스가 자주 오면 그 골드라인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지금 버스 전용 차선을 과감하게 도입해야 된다 이 맞습니다.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GTX-D 노선 그리고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에 지자체에선 사활을 걸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이제 문제지만 앞으로 계속 인구가 늘어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본질적인 해결책은 그런 GTX 같은 빠른 급행 철도 그다음에 이제 5호선을 연장해서 하는 게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당연히 추진이 돼야 되고 그것도 패스트트랙으로 빨리 이제 추진이 돼야 됩니다. 네. 그렇지만 아무리 빨리 추진된다 하더라도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대규모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하신 GTX-D라든지 5호선 연장은 가장 빠른 네. 추진을 하고요. 일단 당장 사람이 이게 뭐 너무 위험하니. 그러니까요. 당장 내일 아침에 예.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예. 뭐 다른 해결책은 없는 것 같고요. 결국 이제 버스를 빠르게 할 수 있게 하는 이 방법인 것 예. 같습니다. GTX-D 노선 같은 경우에 이게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계획을 연장해야 된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 이미 이제 발표는 됐죠. 몇 년 전에. 그때 이제 김포에서 이제 부천, 대장 신도시까지만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 이제 구조인데 사실 그 김포 시민들이 원하는 노선은 이게 그 서울 강남까지 연결되는 이런 노선을 원합니다. 그리고 예. 구조적으로도 수도권의 동선을 연결하는 GTX 노선이 없기 때문에 저희 전문가들도 김포 부천에 그치면 안 되고 김포 부천 서울을 거쳐서 하남까지 연결되는 이런 동선을 연결하는 그런 이제 GTX9이 개통이 된다 그러면 예. 김포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가장 뭐 좋은 어떤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골드라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